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62세 여성입니다. 지금은 중견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지만 제 인생이 항상 이렇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정반대였죠.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1970년대 후반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한 여고를 다녔는데 집안 형편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파출을 다니셨어요. 저는 내 남매 중 맏이었고 동생들 학비까지 제가 벌어야 했죠. 그래서 저는 학교 끝나면 매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공장에서 야간 작업도 했습니다. 학교에는 늘 피곤한 얼굴로 갔고 옷도 변변치 않았어요. 교복도 물려받은 거라 낡았고 가방도 해져서 끈을 여러 번 꿰맸죠. 신발은 밑창이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양말이 젖었고 겨울에는 코트도 없어서 얇은 가디건만 껴입고 다녔습니다. 그런 저를 유독 괴롭히던 애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은혜였어요. 은혜는 저와는 정반대였어요. 아버지가 큰 무역회사 임원이셨고 강남의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늘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고 다녔고 매일 용돈도 많이 받았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공부는 못했지만 돈이 많아서인지 애들이 다 은혜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를 유독 싫어했습니다. 아니, 싫어한다기보다는 무시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야, 김미선, 너 또 어제 밤새 알바했어. 얼굴에 기름때 좀 봐. 세수는 하고 다니냐? 아침마다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새벽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한두 시간 자고 학교에 갔거든요. 세수할 시간도 씻을 여유도 없을 때가 많았죠. 미선아, 너 그 교복 몇 년째 입는 거야? 옷깃 좀 봐. 완전 누렇게 변했잖아. 우리 반 이미지 떨어진다. 진짜. 얘들아, 미선이 옆에 가지 마. 냄새나. 가난한 냄새. 은혜가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대꾸하면 더 심해질 걸 알았거든요. 점심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도시락을 못 싸갔거든요. 집에 밥이 없었으니까요. 있는 밥도 동생들 먹여야 했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면 교실을 빠져나가 도서관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저를 찾아냈습니다. 야, 김미선, 여기 있었네. 애들아, 여기 있어. 은혜가 친구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들어왔어요. 너 점심시간마다 여기서 뭐해? 설마 밥도 못 먹어서 숨어 있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비웃었습니다. 헐, 진짜네. 애들아, 쟤 진짜 거지였어. 점심도 못 먹는 거지. 에이, 설마. 요즘 세상에 밥도 못 먹는 애가 어디 있어. 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은혜가 제 가방을 빼앗아 뒤졌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지만 은혜는 개의치 않았어요. 가방을 뒤져서는 텅 빈 걸 확인하고는 친구들한테 보여줬죠. 봐, 도시락 없잖아. 진짜 거지 맞네. 은혜야, 그만해. 다른 친구가 말렸지만 은혜는 멈추지 않았어요. 야, 김미선, 너 우리 반에서 제일 가난하지? 아니, 우리 학교에서 제일 가난할걸. 너희 아버지 뭐 하신대? 막노동. 하하하. 그만해. 제가 소리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은혜한테 우는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왜 화났어? 사실인데. 너네 집 청량리 판잣집 동네 산다며? 내가 들었어. 진짜 불쌍하다. 은혜가 동정하는 척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로 은혜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애들아, 미선이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빈대 옮을 수도 있어. 미선아, 너 그 신발 밑창 다 떨어졌는데
완전 쪽팔린다. 우리 반 망신이야. 야, 김미선. 너 체육복도 없어서 맨날 교복 입고 체육하지. 진짜 웃긴다. 어느 날은 제가 교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은혜가 일부러 휴지통을 발로 차서 쓰레기를 바닥에 쏟아냈어요. 어머, 미안. 실수였어. 그래도 괜찮겠다. 너 어차피 청소 담당이잖아. 가난한 애들은 이런 일이나 해야지. 안 그래? 저는 이를 악물고 쓰레기를 주웠어요. 눈물이 났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더 힘들었어요. 코트가 없어서 추웠거든요. 어느 추운 날 제가 교실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야, 김미선, 너 왜 코트도 없어? 돈 없어서. 은혜가 자기가 입고 있던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이거 우리 아빠가 백화점에서 사주신 건데 10만 원이래. 너 같은 애는 평생 못 입어볼 옷이지. 불쌍하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너희 집이 가난한 게 내 탓은 아니잖아. 그러면서 은혜는 친구들한테 빵을 사주고 학교 앞 문방구에서 비싼 걸 사주고 다녔어요. 저만 빼고요. 일부러 제 앞에서 그런 걸 하면서 저를 무시했죠. 그런데 고3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전교 1등을 했어요. 그것도 2등이랑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 돈으로 동생들 학용 사주고 집에 보탤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은혜가 그걸 못마땅해 했어요. 야, 김미선, 너 1등 했다며? 거지가 공부는 잘하네. 그래봤자 대학은 못 가잖아? 돈 없어서. 장학금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 대학 등록금에는 한참 모자랄 텐데. 은혜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대학 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성적은 좋았지만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죠. 대학 못 가도 괜찮아. 나는 열심히 일할 거야.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은혜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열심히 일해. 어디서? 공장에서? 식당에서? 하하, 너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가난하게, 더럽게, 비참하게. 나는 좋은 대학 가서 거기서 재벌 2세나 의사 만나서 결혼할 거야. 그럼 평생 놀고 먹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어. 너처럼 손에 기름때 묻히고 살 필요 없지. 은혜가 제 손을 가리켰어요. 제 손은 아르바이트 때문에 거칠고 상처투성이었거든요. 너 손 좀 봐. 여자 손이 그게 뭐야? 완전 아줌마 손이잖아. 18살 여자의 손이 저 모양이면 나중에 시집도 못 갈걸? 친구들이 웃었어요. 저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혜야, 너무 그러지 마. 한 친구가 말렸지만 은혜는 계속했어요. 왜? 사실인데. 얘 아버지 막노동꾼이고 어머니는 파출부잖아. 집안에서 태어난 게 얘 팔자야.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저는 집에 가서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울었죠. 동생들한테 들킬까 봐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꼭 성공할 거야. 저런 애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당당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졸업식 날이었어요. 은혜는 명문대 합격증을 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애들아, 나 이화여대 붙었어. 우리 아빠가 너무 좋아하셔서 차 사주신대. 친구들이 축하해줬죠. 은혜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미선아, 너는 뭐 할 거야? 취직, 어디 공장, 아니면 식당. 아직 모르겠어.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했으니 다행이다. 중학교만 나온 애들보단 낫잖아. 그치? 은혜가 동정하는 척하며 웃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도 열심히 살아. 우리는 앞으로 다른 세상 사람이 될 테니까. 나는 강남에서 살고 너는 뭐 어디서든 살겠지. 안녕. 은혜는 그렇게 말하고는 친구들이랑 웃으며 가버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은혜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 채널에서는 매일 이렇게 진솔한 인생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정말 반전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요? 저는 졸업하고 바로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심부름하고 허드렛일 하는 자리였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열심히 일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건설 일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설계도를 보는 눈이 있었고 현장 관리에도 능했죠. 사장님이 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미선 씨, 야간대학이라도 다녀보는 게 어때요? 회사에서 학비 지원해 줄 테니. 사장님의 제안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야간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4년 후 저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건축공학과를 나왔죠.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대리가 됐고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연애를 했고 2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딸을 낳았어요. 예쁜 딸이었죠. 저는 육아휴직도 안 쓰고 바로 복직했어요.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봐주셨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10년이 흘렀어요. 저는 이사 자리까지 올라갔고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졌어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죠.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선 씨, 미안하지만 회사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무슨 돈으로? 은행 대출 받고 제가 가진 것 다 팔아서라도 하겠습니다. 이 회사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집도 팔고 전세로 이사 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친척들한테도 돈을 빌렸어요. 남편은 걱정했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죠.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직원들 월급 주려고 제 월급은 반만 받았고 밤낮 없이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왔어요. 큰 아파트 현장을 수주한 거예요. 저는 그 현장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완벽하게 해냈고 그게 소문이 났죠. 그 후로 일이 술술 풀렸어요. 회사는 점점 커졌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10년 후에는 중견 건설회사로 성장했어요. 저는 대표이사가 됐고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됐죠.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45년 만에 동창회였죠.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어요. 바쁘기도 했고 솔직히 고등학교 시절이 그리 좋은 기억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때 그 애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특히 최애는요. 저는 동창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평소 입던 단정한 정장을 입고 갔죠. 특별히 꾸미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60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어요. 다들 나이가 들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죠. 어머, 미선이 아니야? 한 친구가 저를 알아봤어요. 고등학교 때 저랑 친하게 지내던 영숙이었죠. 영숙아, 야, 얼마만이야? 너 어떻게 지냈어? 우리는 반갑게 포옹했어요. 영숙이가 제 손을 잡고
다른 친구들한테 데려갔습니다. 애들아, 미선이야, 김미선. 친구들이 저를 반겼어요. 다들 반가워했죠.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미선아, 너 결혼했어. 응, 했어. 딸도 있어. 와, 나도. 우리 다 할머니 됐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군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 여기 다들 모였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은혜였어요. 4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물론 많이 늙었죠. 머리는 염색을 했지만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보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 차려입고 있었어요. 명품 옷에 명품 가방을 들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죠. 은혜야, 친구들이 반겼어요. 은혜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애들아, 오래간만이다. 다들 그대로네. 은혜는 친구들과 포옹하며 인사했어요. 그러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김미선. 은혜의 눈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 눈빛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오래간만이야, 은혜야. 제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은혜가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미선이. 진짜 오래간만이다. 근데 너 많이 늙었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들 나이 먹었잖아. 그래도 나는 관리 좀 하는데. 너는 피부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생활이 좀 힘들었나 봐. 은혜가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친구들이 자리에 앉았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애들아, 나 요즘 필라테스 다녀. 강남에 있는 고급 센터인데 거기 회원들 다 재벌 부인들이야. 우와, 대단하다. 우리 남편이 강남에서 병원 하거든. 우성 메디컬 알지? 그 큰 병원. 어머, 진짜 남편이 의사야? 응, 원장이야. 그래서 우리 강남에 살아. 타워 팰리스. 은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친구들이 감탄했죠. 와, 부럽다. 타워 팰리스면 진짜 부자네. 뭐, 그렇게까지는. 그냥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은혜가 겸손한 척했지만 표정은 우쭐해 있었어요. 그러다 은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선아,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결혼은 했어. 응, 했지. 남편은 뭐 하시는데? 회사 다녀. 저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사실 남편은 제 회사 이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슨 회사? 건설. 아, 건설회사 다니시는구나.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다던데. 괜찮아? 은혜가 걱정하는 척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래도 힘들겠다. 우리 남편 병원에 건설 현장에서 다치신 분들 많이 오시거든. 너희 남편도 조심하라고 해. 우리 남편은 현장 일 안 해. 아, 사무직이구나. 그럼 월급이 좀 적겠네. 건설회사 사무직은 월급이. 은혜가 말을 흐렸어요. 제 형편을 짐작한다는 듯이요. 미선아, 너 지금 어디 살아? 어디? 강남. 아니, 거기도 괜찮지. 전세야, 자가야? 은혜가 노골적으로 물었어요. 친구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은혜는 개의치 않았죠. 자가. 오, 그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 너무 캐묻네. 그래도 자가면 다행이다. 요즘 전세도 엄청 비싸잖아. 그러면서 은혜는 자기 손목의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일부러 보라는 듯이. 이거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건데 5천만 원짜리래. 나는 시계에 관심 없는데 남편이 자꾸 사주네.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우와, 5천만 원? 대단하다. 은혜야. 은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제 손목을 쳐다봤습니다. 미선아, 너는 시계 안 차. 아, 나는 필요 없어서. 뭐, 사람마다 다르지. 나는 시계 없으면 불안한데. 은혜가 아쉽다는 듯 말했어요. 식사가 계속됐어요. 은혜는 계속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 의대 나왔어. 지금 레지던트인데 나중에 우리 남편 병원 이어받을 거야. 우리 딸은 미국 유학 갔었어. 지금은 대기업 다니고 우리 집에 차가 3대야. 남편 차, 아들 차. 친구들은 적당히 맞장구를 쳐줬지만 점점 지루해하는 게 보였어요. 그때 은혜가 또 저한테 물었습니다. 미선아, 너 애들은? 딸 하나 있어. 오, 딸. 뭐해? 직장 다녀. 어디? 그냥 회사. 아, 그래. 뭐, 요즘 취업만 해도 다행이지. 대학은 어디 나왔어? 서울에 있는 대학. 저는 계속 대충 대답했어요. 딸이 명문대를 나와서 지금은 제 회사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딸 키우느라 고생 많았겠다.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 엄청 들잖아. 근데 남편 월급으로 부족하지 않았어. 괜찮았어. 너도 일했어. 응, 일했지. 무슨 일? 건설 쪽 일. 아, 건설 현장에서 일했구나. 힘들었겠다. 은혜가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도 일해? 나이 들어서 현장 일하면 힘들 텐데. 허리 괜찮아? 우리 남편 병원에 그런 환자들 많이 오거든. 나중에 아프면 우리 병원 오면 할인해 줄게. 은혜가 친절한 척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고마워.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근데 미선아, 너 옷이 너무 수수한 거 아니야? 요즘은 나이 들어도 좀 꾸며야 하는데. 나 이 옷 백화점에서 샀는데 300만 원이야.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품질이 좋아서. 은혜가 자기 옷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선아, 너도 가끔은 백화점 가서 좋은 옷 사 입어.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 돈이 좀 부담되긴 하겠지만 친구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숙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은혜야, 그만 좀 해. 미선이도 잘 살고 있어. 내가 뭐 잘못 말했어. 난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고등학교 때부터 미선이 집안이 어려운 거 다 알잖아. 지금도 힘들게 살까봐 걱정돼서. 은혜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4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일 오전 미팅 건인데요. 상대 회사 회장님이 시간을 앞당기고 싶다고 하셔서. 알았어요. 잠시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 나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저는 복도로 나가 통화를 했어요. 비서실장과 내일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통화가 좀 길어졌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때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아, 괜찮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는데 그분이 저를 불렀어요. 혹시 김미선 회장님이신가요? 저는 깜짝 놀라 그분을 쳐다봤어요.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 역시 제가 맞게 봤네요. 저는 우성메디컬 원장 박진우라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 병원 신축 공사 맡아주셨잖아요. 아, 박 원장님, 저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작년에 강남에 있는 큰 병원 신축 공사를 저희 회사에서 했었거든요.
준공식 때 인사드렸던 분이었죠.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저는 아내가 고등학교 동창회 온다고 해서 데리러 왔습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 끝날 때쯤이라고 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회장님은요? 저도 동창회 왔어요.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네요. 그럼 혹시 저희 아내랑 아시는 사이겠네요. 저희 아내 이름이 최은혜인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최은혜의 남편이 박진우 원장이라고요? 은혜가 자랑하던 바로 그 남편이요. 최은혜 씨가 부인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시나요? 같은 반이었어요. 오,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인사드려야겠네요. 같이 가시죠. 회장님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오늘 기회가 됐네요. 박 원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우리는 함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혜가 다른 친구들과 여전히 자기 자랑을 하다가 남편을 보고는 손을 흔들었어요. 여보, 응, 다들 식사 끝났어. 박 원장님이 다가가며 친구들한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의 남편 박진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일어나서 인사했죠. 은혜가 자랑스럽게 남편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애들아, 우리 남편 강남에서 병원 하는 거 알지? 우성 메디컬. 이번에 신축 건물까지 지었어. 우와, 대단하시다. 친구들이 칭찬했어요. 은혜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 박 원장님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복도에서 우연히 이분 만났는데 당신이랑 같은 반 동창이시래. 그것도 김미선 회장님이셔. 순간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어요. 회장님, 은혜가 멍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김미선 회장님이시잖아. 대한건설 대표이사. 박 원장님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뭐라고? 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여보, 이분이 대한건설 김미선 회장님이야. 내가 작년에 병원 신축할 때 얼마나 말했는데. 그 유명한 김미선 회장님. 김미선이 회장님. 은혜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커진 채로요. 입이 벌어진 채로요. 저는 조용히 명함을 꺼내 박 원장님께 건넸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대한건설 대표이사 김미선입니다. 박 원장님이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아, 명함 감사합니다. 제 명함도. 그분이 명함을 꺼내려는데 은혜가 제 명함을 낚아챘어요. 은혜는 명함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대한건설 대표이사 김미선.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친구들도 다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미선아, 너 회장님이었어. 영숙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응, 작은 회사지만 제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작은 회사라니. 대한건설이 어디 작은 회사야. 박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업계에서 손꼽히는 중견 건설사잖아요. 회장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특히 작년에 우리 병원 신축 공사 정말 완벽하게 해주셨잖아요. 덕분에 병원 평판이 엄청 좋아졌어요. 과찬이십니다. 저희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은혜는 여전히 명함을 들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하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박 원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여자 몸으로 건설업계에서 그렇게 성공하시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게다가 IMF 때 회사 인수하셔서 여기까지 키우신 거. 업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야기잖아요. 아, 그런 이야기까지 아시네요. 당연히 알죠. 제가 병원 신축하면서
건설업계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회장님 이야기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맨손으로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선아, 진짜야? 너 정말 회장님이야. 회사 인수했다고? 대박. IMF 때,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은혜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잠깐만,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미선이가 회장님이라고.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그렇다니까. 당신 동창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어. 나도 오늘 알았네. 박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여보, 당신 고등학교 때 친했어. 회장님이랑? 그 질문에 은혜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다들 고등학교 때 은혜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은 반이었어요. 그때 많이 친하지는 않았지만,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 반갑겠네요. 박 원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환하게 웃었어요. 은혜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물을 마시려다가 흘릴 뻔했죠. 미선아, 은혜가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너 정말 회장이야? 대한건설. 맞아. 그럼 아까 건설 일 한다고 한 건. 은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까 자기가 했던 말들이 떠오른 거겠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구나. 힘들겠다. 나이 들어서. 허리 괜찮아. 우리 남편 병원에 그런 환자들 많이 오거든. 나중에 아프면 우리 병원 오면 할인해 줄게. 친구들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박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병원 정말 잘 지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환자들이 건물이 너무 좋다고 난리예요.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도 정확하게 지키시고, 다른 건설사들은 맨날 공기 지연된다고 난리인데, 회장님 회사는 딱 약속한 날짜에 준공하셨잖아요. 약속은 지켜. 정말 프로페셔널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병원 원장들한테도 회장님 회사 엄청 추천했어요. 요즘 병원들 신축 붐이거든요. 아마 곧 여러 곳에서 연락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박 원장님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회장님, 시간 되시면 다음에 저희 부부랑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꼭 한 번 시간 내주세요. 여보, 그렇지. 박 원장님이 은혜를 쳐다봤어요. 은혜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회장님, 제 명함 드릴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박 원장님이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저는 두 손으로 받았죠. 감사합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딸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동창회 왔어. 아, 엄마, 내일 아침 미팅 자료 검토 다 끝났어. 이메일로 보냈으니까 확인해봐. 그래, 고마워. 넌 벌써 퇴근했어. 응, 방금 집 왔어. 엄마는 언제 들어와? 곧 갈래.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니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선아, 딸이야? 딸도 엄마 회사 다닌다며 영숙이가 물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기억한 거죠. 응, 우리 회사 기획팀에 있어. 우아하다. 딸도 건축 쪽 전공했어. 응, 건축학 전공하고 또 했어. 완전 엘리트네.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 아들 자랑하던 게 무색해진 거죠. 박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아,
그럼 따님도 건설업계에 계시는구나. 우리 아들도 의사인데 나중에 한번 만나면 좋겠네요. 여보,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요. 아, 벌써 아쉽다. 친구들이 아쉬워했어요. 미선아, 2차 가려고 했는데. 미안해. 다음에 또 만나자. 저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박 원장님께도 공손히 인사했죠. 원장님, 오늘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네, 회님. 꼭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은혜랑 눈이 마주쳤어요. 은혜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창피함, 당황스러움,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은혜야, 오늘 반가웠어. 잘 지내.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도. 은혜가 겨우 대답했어요. 저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제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사님이 문을 열어주셨죠.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집으로 갈게요. 차에 타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아, 잠깐만. 영숙이었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영숙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은혜 얼굴 봤어. 완전 새하얗더라. 자기가 지금까지 무시하던 사람이 회장님이었다니. 사실 나도 미안해. 고등학교 때 은혜가 널 괴롭히는 거 알면서도 난 모른 척 했잖아. 미안해, 미선아. 영숙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다 옛날 일이야. 너 정말 멋있어.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나 진짜 존경해. 고마워, 영숙아. 근데 너 왜 아까 말 안 했어? 회장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었잖아. 그리고 은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영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야, 너 은근히 성격 나쁘네. 은혜 완전 쪽팔렸겠다.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맞는 말이야. 근데 미선아, 진심으로 축하해. 너 정말 성공했어. 은혜 같은 애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고마워. 다음에 우리 둘이서 따로 만나자. 밥 줘. 너 회장님이잖아. 영숙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연락할게. 저는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백미러로 레스토랑을 봤습니다. 현관에 은혜가 서 있었어요. 남편이랑 같이요. 은혜는 멍하니 제 차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혜도 어색하게 손을 들었죠. 차가 멀어지면서 저는 창문을 올렸어요. 회장님, 집으로 가시죠. 저는 시트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속이 후련했어요. 45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있던 응어리가 풀린 기분이었죠. 은혜가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시절, 저는 정말 비참했어요. 매일 학교 가는 게 두려웠고,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한 제 모습이 싫었죠. 그때마다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당당해질 거야.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쉽지 않았어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울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생들 학비 벌려고 밤새 일하던 날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 3개씩 하던 날들, IMF 때 회사 살리려고 집까지 팔았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엄마, 동창회 어땠어? 응, 좋았어. 재미있었어. 응, 나름. 저는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딸이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었어? 표정이 엄청 좋은데.
그냥 오래된 숙제를 끝낸 기분이야. 숙제, 언젠가 얘기해 줄게.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이 편안하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미선아? 은혜 목소리였어요. 응, 나야. 나, 은혜야. 알아. 무슨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고등학교 때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잖아.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계속 생각났어.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 행동들, 정말 최악이었어. 은혜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내가 평생 힘들게 살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월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너보다 잘 살고 있다는. 알아.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 회장님이고 성공한 사업가고 우리 남편도 널 존경하고. 은혜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나 정말 부끄러웠어. 어제 집에 와서 남편한테 혼났어. 고등학교 때 얘기 다 했더니 남편이 나보고 최악이라고 했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혔다고. 미선아, 정말 미안해. 45년 전 일이지만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언젠가 은혜가 사과하는 날이 올까 하고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생각보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은혜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사과하려고 전화한 거지. 어제부터 계속 고민했어. 전화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알았어. 사과 받을게. 정말. 너도 어렸었고, 나도 어렸었어. 다 옛날 일이야. 미선아. 근데 은혜야, 솔직히 말할게. 내 사과를 받는 건 받는 거고, 내가 나한테 했던 일들은 안 잊혀져. 아마 평생 안 잊힐 거야. 알아. 추운 겨울날 코트도 없이 떨고 있는데 내가 50만 원짜리 코트 자랑하던 거. 점심도 못 먹어서 도서관에 숨어 있는데 날 찾아와서 거지라고 놀리던 거. 내 가방 뒤져서 도시락 없다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던 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기억들은 45년이 지나도 생생해. 그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얼마나 비참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혜가 울먹였어요. 그래도 말할게. 그때 내가 나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게 오히려 나한테는 동력이 됐어. 난 내가 나를 무시할 때마다 다짐했어.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성공할 거야 라고.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면서도, 공장에서 밤샘 일하면서도, 대학 등록금 모으느라 아르바이트 3개씩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 최은혜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남을 무시하면서 우월감 느끼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마워. 내가 나한테 동기부여를 해준 셈이니까. 은혜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선아,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 쉬운 단어는 아니죠. 은혜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내가 한 번 사과했다고 45년 동안의 상처가 다 낫는 건 아니야.
알아. 근데 미워하지는 않아. 이미 오래전에 미워하는 것도 그만뒀어. 미워하면서 사는 건 너무 피곤하거든. 미선아, 그리고 어제 봤을 때 너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더라. 남편도 좋은 분이고 자식들도 잘 키웠고. 그냥 앞으로는 남을 무시하지 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알았어. 정말 명심할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선아, 진심으로 축하해. 너 정말 대단해.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고마워. 나는 그냥 부모 덕 보고 편하게 산 거잖아. 근데 너는 정말 내 힘으로.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어제 집에 와서 거울 보면서 생각했어. 나는 뭘 한 사람인가 하고 45년 동안 나는 뭐 했나. 은혜야, 너무 자책하지 마.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야.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산 거지. 고마워, 미선아.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어서. 혹시 다음에 우리 밥이라도 한번 먹을 수 있을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 시간 보고 연락할게. 알았어. 기다릴게. 통화를 끊었어요. 딸이 제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였어? 응, 고등학교 동창. 어제 동창회에서 만난 사람? 무슨 얘기했는데? 저는 딸을 보며 웃었어요. 옛날 얘기. 별거 아니야. 엄마 표정이 좋은데 좋은 얘기했나 봐. 응, 그런 셈이지.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오늘 미팅 잘하고 와. 그래, 너도 오늘 회의 잘해. 응, 엄마가 검토해준 자료로 발표할게.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잘할 거야. 당연하지. 엄마 딸인데. 차를 타고 회사로 가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 문득 45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낡은 교복 입고 해진 가방 메고 새벽에 신문 배달하러 가던 그 소녀. 그 소녀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대한건설 대표이사 자리예요.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울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고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저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죠. 오늘 미팅 준비 다 됐죠? 네, 회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합시다. 저는 회의실로 향했어요. 오늘도 할 일이 많습니다. 미팅도 있고 현장 점검도 가야 하고 결제할 서류도 산더미 같이 쌓여 있죠. 하지만 좋아요.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성공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봤어요. 은혜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미선아, 오늘도 고마웠어. 내 얘기 남편한테 더 들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정말 존경해.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해. 은혜. 저는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다들 열심히 살자.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제 정말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은혜를 용서하는 건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그 힘들었던 시절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저 자신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회의 대박이었어. 부장님이나 칭찬하셨어. 그래, 우리 딸 잘했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자료 검토해줘서.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저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이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제가 45년 동안 꿈꿔온 것이었으니까요.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4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힘들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이 살 거예요. 그 모든 고통과 눈물과 수치심을 다시 겪더라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강하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지금의 저를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악몽도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비참해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고 자랑스럽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